강제로 간병인의 손을 그곳으로 내리는 환자, 그리고 벌어지는 뜻밖의 이야기들을 다룬 영화. 그 노인 양반 아주 이 혈색이 아주 좋아지셨더라고. 남자 구실을 하셔서 그런가? 영화의 주인공 수원과 그녀의 남편 동식. 수원은 상사의 요구에 따라 가족에게 버림받은 환자들을 무연고자로 속여 요양원에 입원시키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죠. 네가 운전 좀 해. 자. 그리고 동식은 전 국가대표 사격 선수였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현재 중학교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수원, 되겠어? 알코올 중독의 완치는 없어요. 다만 꾸준히 관리하고 주의해서 다시 중독되는 걸 방지할 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사격부에 한 남학생이 들이닥쳐 한 여학생의 속옷을 훔치는데요. 야! 너 거기 안 서? 자신의 학생 채빈이 남학생에게 총을 겨눈 걸 보게 된 동식. 빈총이라도 사람에게 겨누지 않는다. 너 이걸 어떻게 사람한테 쏠 생각을 해? 죄송하다 그래 채빈아.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가 곧 코치 바뀐다 그랬으니까. 한편 여전히 가족에게 버림받은 환자들을 무연고자로 속여 요양원에 입원시키는 수원.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병실이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도 못 받고 있어. 하지만 수원과 그의 상사는 돈에 눈이 멀어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수고했어. 이건 환자하고 식구들 둘 다한테 좋은 거라고. 징그러워. 주미야, 아픈 사람은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거야. 수원은 딸에게만큼은 양심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싫다며. 한편 동식은 교직원들에게 자신이 곧 해고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왔으니까 한잔 해. 아니, 술을 안 합니다. 코치 바뀐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들어봤어요? 조 선생. 예? 아이 그런 말은. 동식은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날 학교 이사장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 치료 중인 동식에게 술을 권하게 됩니다. 결국 마셔버린 동식. 2년 계약하신 걸로 알아요. 이것은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한 3년이면 되겠어요? 이사장과 은밀한 협상을 몸으로 나눈 동식은 라이터 좀 빌려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우연히 길가에서 채빈이 괴롭힘 당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몇 학년이니? 어? 그게 아저씨랑 무슨 상관인데? 너 이 시간까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너 진짜 쪽팔리게 왜 이래요? 야. 그때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동식과 그냥 이 자리에 벗어나는 채빈. 그리고 그는 실수로 채빈을 치게 됩니다. 그날 밤 경찰이 찾아오게 되고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 못하는 동식. 왜 문 열어요? 여보. 다음날 수원은 채빈이 입원한 병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나가서 말씀하시죠. 하지만 채빈의 아버지는 합의나 선처는 없다고 말하게 되죠. 박코치가 일부러 우리 채빈이를 치었겠습니까? 채빈이가 그러더라고요. 분명 자기랑 눈이 마주쳤다고요. 애가 타는 수원. 하지만 동식은 마음은 편해 보였죠. 나 다시 군대 온 거 같은 거 있지? 이날 수원은 불법 약물을 요양원에 유통시킨 사실을 과장에게 걸리게 됩니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리고 돈을 대가로 환자의 욕구를 대신 풀어준 수원.
병원을 무슨 율락업소로 만들 일 있어요? 법무과장님. 그 노인 양반 아주 이 혈색이 아주 좋아지셨더라고. 남자 구실을 하셔서 그런가? 병원비가 얼마나 밀렸더라. 그 돈 수원 씨가 책임지실 겁니까? 다음날 다시 만나게 된 채빈의 보호자. 그런데 아주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에게 이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합의해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 덕분에 동식은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물론 코치직은 해고된 지 오래였죠. 내가 앞으로 정말 사랑해. 정말로. 나 편했을 것 같아? 나도 이제 내 생각만 하려고. 그리고 이들의 딸 앞에 나타난 사격부 탈의실 변태 남학생. 그런 줄도 모르고 주민은 그를 따라가고 선물로 받은 강아지 인형까지 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세. 뒤늦게 딸이 사라진 걸 알게 된 수원. 그러다 우연히 선물로 준 강아지 인형을 발견하곤 그 남학생을 쫓아가는데요. 그 인형 어디서 났어? 결국 놓쳐버린 수원. 그리고 처음 장소로 돌아오고 장롱 안에서 딸을 찾게 됩니다. 주미야!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남학생이 딸의 몸에 몹쓸 짓을 한 사실도 알게 됩니다. 네 몸에 그 낙서 안에 있잖아. 걔 누군지 알아? 너 저 아저씨 말 들려? 너 걔가 누군지 알아? 다음날 분노로 가득 찬 수원은 다시 어제의 그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엔 상태가 심각한 환자가 살고 있었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가까운 동사무소로 향한 수원. 이분이랑 어떻게 되세요? 그냥 민원 접수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저기요. 근데 거기 언제 가보실 거예요? 저희가 빠른 시일에 알아볼 테니까 돌아가 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급한 환자 같으세요. 그만해! 결국 수원 안에 남아있던 양심에 따라 다시 그곳으로 향하게 되는데 과연 수원과 동식에게는 평범한 행복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생각 외로 많은 메타포가 포함된 영화입니다. 뜬금없이 등장하는 사슴의 모습이나 늘 땀에 젖어있는 수원의 모습 등에서 뭔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 수 있죠. 이 영화에는 늘 생명을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갈림길에 있을 때 꼭 사슴이 등장합니다. 이 영화의 민병훈 감독은 사슴의 상징을 단순히 신이 보낸 두려움의 존재일 뿐 아니라 어떤 생명의 상징으로 작용할 수 있게 연출했다고 합니다. 또 이 영화는 돈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보이는 영화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불법 의료 행위를 하는 수원과 현실과 타협하는 동식. 수원은 간병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환자를 자신의 이익에 따라 처리합니다. 더 나아가 돈이라면 노인 환자의 성적인 요구까지 들어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식은 코치 계약 연장을 위해 이사장과의 불필요한 스킨십까지 나누게 됩니다. 이 씬은 분명 수원과 동식은 사랑하는 부부 사이임에도 돈 앞에서는 무력하고 비참한 모습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탁상 행정의 분노를 담은 영화이기도 한데요. 형식과 절차 물론 중요하지만 수원과 공무원과의 갈등 씬은 마지막 사회적 안정장치마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외된 영혼인 수원과 동식, 그래서 살기 위해 어떤 방식을 써서라도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양심까지 버릴 만큼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이들의 행동은 이기적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영화의 후반부에는 결국 양심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이들의 모습이 바뀌는데요. 이 과정 속에는 결국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심을 잃어가는 사람들은 신뢰와 사랑마저 잃어가는 것과 같은 뜻이며 이는 더욱 스스로를 절망 속에 빠뜨리는 촉매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나 홀로보다는 모두 다 함께가 나은 삶과 세상을 보여주는 영화였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터치였습니다.